네, 안녕하십니까. 정보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는데요. 피부 관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추르 피부과 이현수 원장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보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특히 남성분들은 샤워하고 나서 전체 몸을 이 보습제를 바르는 경우는 저만 그러는지 몰라도 거의 없다고 보는데 사실 저도 이제 몸이 가려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예.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사실은 샤워를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몸에 한 번 정도는 그렇죠. 보습제를 좀 발라주는 게 그게 좋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게 이제 여름에는 뭐 수분이 높을 경우는 잘 못 느끼시겠지만 네, 가을 겨울 되면은 특히 이 다리 같은데 가려지기 시작할 때가 있죠. 네, 예. 그거는 바로 이 피부 자체에 수분이 많이 적어져서 너무 음. 건조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허리 아래쪽이 좀 많이 가렵다든지 그렇죠. 팔이 좀 가렵다든지 그러실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건 나이 잡수시면 잡수실수록 이 피부 자체에 이 보호를 해주는 그 역할을 갖다가 좀 덜하게 네네. 되기 때문에 피부 수분이 많이 증발이 되고, 그렇게 되면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 보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건조하다 그래서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저희 피부과에서는 이 에르트로더마라는 컨디션이 있습니다. 네. 에르트로더마는 뭐냐 하면은 피부 전체가 완전히 빨개졌을 때를 네. 얘기를 해요. 예, 예. 완전히 염증 때문에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완전히 빨개지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예.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피부 건조증입니다. 건조한데 빨개진다 이거. 네, 염증이 빨개지게 생기면. 심해져서 그게 온몸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한번 고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게 많이 가려울 경우에는 잠도 못 주무세요. 그래요. 너무 이게 심해져서. 예, 예, 예. 그리고 또 긁다가 거기에 박테리아 같은 게 들어서 감염이 돼서 고생하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호를 해주시는 게 가장 네.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께서 너무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좀 처음에 어렵다면 네. 샤워할 때마다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샤워하고 난 다음에 전체 하기 싫으시면은 가장 많이 금방 건조해지는 그런 부분이라도 다리, 음. 허리 아래쪽, 팔 거기라도 해주시는 게 네. 상당히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씻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굴을 그냥 씻는 경우는 없고 이제 어쨌든 간에 비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씻어내는데 꼭 보습제를 바르라고 하는데 말이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도 그랬겠지만 화장품을 많이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션도 바르고 남자는 이렇게 애프터 샤워 쉐이브하는 그런 것 크림도 바르고 스킨도 바르고 하는데 거기에 보습제를 또 발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대체할 수 있는 건가 어떤가요? 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화장을 할 때는 네. 한국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비누를 거의 쓰질 않습니다. 얼굴을 씻으실 때 클렌저를 갖다가 바르고 닦아내고 바르고 닦아내고 두 번 세 번 하시더라도 네. 그렇게 아주 가끔가다 물로는 살짝 샤워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닦지 않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바르는 것 중에 하나가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토너예요. 이 토너의 역할은 pH 밸런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누 같은 거 씻고 나면은 이 pH가 7.0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pH 밸런스를 해줌으로 인해서 피부 이 세포에 그 데미지가 오지 않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발라주는데 그 다음에 발라주는 것이 이 로션 계통이에요. 네. 로션 계통이 보습제입니다. 그 자체가. 로션 자체가 보습제예요. 보습이 돼 있다. 보습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오일이 들어가 있고 보호해주는 오일이 들어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얼굴에는 이제 저희들이 몸에 바르는 것과 좀 달리 예민하기 때문에 얼굴에는 또 가끔 가다가 보습제가 너무 강한, 그러니까 뜩한, 그러니까 기름의 비율이 너무 높은 걸 많이 바르시게 되면 얼굴에 여드름같이 뒤늦게 여드름같이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건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에 따라서 로션, 아주 묽은 로션이나 진한 로션을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크림 같은 경우에서 묽은 크림이나 진한 크림을 써야 된다든지, 그거는 어느 정도 그 피부의 그 상태에 따라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은 본인이 어떤 화장품이 맞는지는 이제 대충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알겠죠. 네. 근데 남성분들은 그냥 무조건 선물 주면 그거로 한다든지 본인이 그냥 알아서 사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성분들도 피부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확히 그걸 찾아가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라도 음. 먼저 발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발라보고. 우선 발라보시고 음. 그게 문제가 있으면 바꾸시더라도 네. 뭘 바르셔야지 그걸 걱정돼서 안 바르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바르는 게 낫겠습니다. 바르고 나서 이렇게 본인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본인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에 따라서 네네. 물론 이게 너무 기름기가 많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럴 네네. 수도 있지만은 네네. 또 그 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케미칼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알러지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를 들어 화장품 알러지가 있을 경우에는 화장품 네, 알러지가 예, 그렇죠. 있군요. 알러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예, 예. 방부제라든지 음. 이머스파이어, 뭐 저기 향,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러지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알러지가 있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패치 테스팅이라는 걸 해서 알러지의 원인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알러지의 원인을 찾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네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이 미국에 있는 그 컨택 더마타이러스 소사이티라고 그래서 이 접촉성 알러지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피부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저기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성분이 알러지가 있는 성분이 없는 화장품의 리스트를 저희들 드릴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네. 이게 그 화장품 알러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300페이지, 400페이지를 드릴 수도 있고 예. 그건 많을 경우에는 뭐 100페이지, 50페이지밖에 그래요?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리스트가 들어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남자분 애프터 쉐이브부터 샴푸, 컨디셔너 네. 아니면은 그 헤어 다이, 뭐 헤어 스트레이트너부터 네. 시작해서 네일 polish, 뭐 그렇게 로션, 많아요. 토너 아니면은 저기 항생제 바르는 연고계통, 네. 뭐 가려울 때 바르는 칼라마인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그래요? 그런 게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 피부에 바를 수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그래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리스트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들 특히 이런 네. 접촉성 알러지를 갖다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리스트를 갖다가 액세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뽑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300페이지씩 드리면은 네. 이제 환자분들이 그거 가지고 언제 보고 있냐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말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화장품 알러지 있는 분들도 좀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여성분들 그렇죠. 특히 그래서 더. 저희들 그걸 예. 테스트를 일일이 해야 되고 테스트도 간단하지 않아요. 저희 등에다 붙여서 이틀 동안 조심해서 다니시다가 이틀 있다 띄고 네. 또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 붙일 동안은 등을 적실 수가 없으나 샤워를 제대로 못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그걸 띄고 난 다음에 닷새 있다가 다시 한번 봐가지고 테스트를 갖다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처음에 알러지를 느끼지 못했다가 뭐 나이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환경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알러지는 언제든지 저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기 때는 없는데 사춘기 때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3, 40대까지 없는데 50대 생긴다든지 그럴 수가 수도 있어요. 있군요. 예를 들어서 온나무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평생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마찬가지예요. 피부과 알러지, 저기 화장품 알러지도 평생 없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이제 왜냐하면 보통 여성분들은 자기가 화장품에 이상이 없으면 한번 바르는 걸 계속 그렇죠. 바르게 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모험을 피하기 위해서 바르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나는 알러지가 없었으니까 아니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알러지가 나타났다고 새로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예.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얘기 안 하고 바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러면 경우도 그때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고 예. 없었던 케미칼이 이제 알러지 있는 케미칼로 바뀔 네.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예, 있죠. 예. 만일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좀 다른 걸로 바꿔보려고 했을 때 그럴 때 좀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화장품을. 그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함유되어 있는 물질을 다 아날라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테스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